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에 이어서 이 김일성의 악령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령이 드리워져 있는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령과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진 개헌안, 좀 무시무시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개헌안을 추진하는 세력이 좌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파도 들어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체 사상파라는 것은 학파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 숭배의 유혹에 빠졌던, 젊은 시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집권 세력 속으로 들어가서 개헌안 작성에 관여하고 있다. 개헌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개헌안을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식으로 국민을, 헌법에 있는 국민을 이름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 맥락을 분석을 하면은 북한 헌법에 있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매우 비슷하다. 북한 헌법에 있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은 그 사람을 근로 인민대중, 즉 인민으로 규정한다. 인민에 속하지 않는 적대계층이나 동료계층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을 주지 않는다. 주권은 오로지 사람, 즉 근로 인민대중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이런 계급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계급이란 말 대신에 바로 사람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있을 뿐, 그 사람은 특정 계급, 즉 근로 인민대중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은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또는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세력만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기업인, 중산층, 과학기술자, 군인은 그 사람 축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이 헌법 개정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국민 주권론을 부정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사람이 뭐냐? 왜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국민이란 말을 없애버리냐? 사람을 넣는 의도가 뭐냐? 우리 헌법에 왜 사람을 넣느냐?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겁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개헌안입니다. 이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개헌안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따로 만들고 있는 개헌안도 아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을 그 자문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헌법 개정안 제3조는 노동자의 특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완전히 특권 계급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의 정진에 노력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를 사실상 평생 기업이 그것도 직접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시간제도 안 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아웃소싱도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3. 국가는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까?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가 또 나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노동자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고용해야 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36조 2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35조고 노동자는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업 운영, 즉 기업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체 교섭권도 가지고 파업할 권한도 있고 경영에 참여할 권한도 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평생 고용을 보장해야 되고 해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 노동자는 완전히 특권 계급이 됩니다. 왜냐? 노동자는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경영자도 노조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건 노동자를 특권 계급으로 만든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노동 계급이 탄생하는 거죠. 노동 계급이. 이게 바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사실상 노동자 중심 경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것은 곧 사회주의 경제고 사회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갑니다.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거죠. 사유재산,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노동자를 우대하면은 우리 지금 기존 헌법에 이런 특수 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헌법 제11조 2항입니다. 현존 헌법 1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개헌안은 노동자를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1조 2항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불법 폭력 시비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해가지고 국고 손실을 끼친 시위자들에게 불법 시위자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시켜 버림으로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를 봤는데도 아무런 벌을 주지 못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자를 더구나 국군을 반대하는 불법 시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법 집행입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자를 특수 계급으로 인정해가지고 법보다 위에 놓는 것이죠. 이것은 법 집행입니다. 한편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은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민중에 속하는 또는 사람에 속하는 세력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법을 진압한 공권력 집행자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는 경우니까 이것은 법률의 계급적 적용입니다. 그런데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4조 이 헌법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계급, 계급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주권론에 맞춰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주권론을 한 번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독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계급을 특별 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특별 계급이 지주도 안 되고 자본가도 안 되고 노동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놀랍게도 이 조항을 빼자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즉 노동자를 특수계급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지금 현존 헌법 조항을 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노동계급 또는 민중계급 또는 사람계급을 특수계급으로 만들자는 의도가 확실하게 이 개헌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없애자는 겁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없다고 이 조항을 빼면 되겠습니까? 장래에 등장할 특수계급, 계급이 이 조항에 걸리니까 앞으로 노동자 계급을 특수계급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이 헌법 11조 2항을 빼자. 이런 의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자, 헌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특수계급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조항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119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이 문제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가 등장합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이건 무리입니다. 민주화는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 민주화 가능합니까? 사단장을 투표로 뽑습니까? 가정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부모를 투표로 뽑습니까? 스포츠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금메달리스트를 여론조사로 뽑습니까? 민주화는 정치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87년 헌법이. 다만 여기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화는 하지 않았어요. 경제 민주화를.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헌안은 요것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 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 이거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시장 경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는 국가 주도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국가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대목과 앞에 설명드렸던 노동자의 특수계급화,
노동자의 특수계급화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완벽하게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헌법 개정안은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특수계급을 인정하면은 이것은 계급 독재입니다. 사회주의 계급 독재, 경제에 관한 사회주의 계급 독재로 가는 헌법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입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형호 자문위 공동위원장, 전에 국회의장을 한 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이견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김형호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규제와 조정이란 표현은 불필요함, 최은임,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뒷부분은 과감히 생략해야 문장으로서도 깔끔함. 즉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뭐뭐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충분함. 또 분과위원회 아닌 규제와 조정의 강제와 그 표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현재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규제 천국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면 나아가 경제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민주헌법에서는 옳지 않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체제에는 거슬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과정에서 이 개정안, 즉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 강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국가사회주의 노동계급 정당이 지금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틀러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만들어서 이게 뭐 영구집권 하겠다는 건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개헌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논리적 지금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헌 정족수가 되지 않는다. 100석에서 한 10석 이상의 의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좌파 세력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또 촛불 시위하고 KBS, MBC가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과연 정족수만 믿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주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번 두 번째 지금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국군의 문제에 대해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제거하려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